안녕하십니까. 메신저 프로그램의 설명을 맡은 백인혁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의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1대1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과 비교를 하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대1 학습을 맡게 된다면 저는 학생의 성향을 판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학생의 성향마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잘 맞아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규 수업 전에 사전 방문을 통하여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학생의 성향을 판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성향을 판단한 것과 진도,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하게 될 내용을 미리 준비할 겁니다. 과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학생과 정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주고 학생이 이해했나를 확인하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킬 겁니다. 그럼 학생이 알고 모르고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준비된 과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해온 과제를 학생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약점을 찾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학습이 될지 상상되십니까? 그러면 사전 면담으로 파악된 학생 성향을 기준으로 준비한 과제를 학생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고 해볼 겁니다. 학생이 이 문제를 5번이라고 답한답니다. 아, 틀렸네요. 저는 학생이 틀렸다고 바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그 과제 문제와 동등한 숫자만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할 겁니다. 이유는 옛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리고 비록 틀렸지만 과제 문제를 풀면서 오늘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한 번 더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3번을 제출합니다. 정답이랍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과제 문제를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을 저는 분석할 겁니다. 방금 그 과제 문제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2차 부등식, 두 번째, 삼각 부등식, 세 번째,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세 개의 개념으로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준비하여 학생에게 풀려볼 겁니다. 친구야, 너 이것 때문에 틀린 거니? 학생이 5번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 틀렸네요. 또 저는 삼각 부등식에 대한 내용도 같이 준비하여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에게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1번이라고 답변을 한답니다. 아, 맞았네요. 세 번째, 3차 함수의 증가 감소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준비하여 친구에게 모르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문제를 또 출제할 겁니다. 5번이라고 답변한답니다. 아, 맞았습니다. 친구에게 과제 문제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세 가지 문제를 출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2차 부등식 내용을 틀렸습니다. 두 번째, 삼각 부등식의 내용은 맞았답니다. 세 번째, 3차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은 맞았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틀렸던 2차 부등식의 구체적인 어디를 모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 더 문제를 준비할 겁니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를요. 친구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렴. 친구는 답변을 할 겁니다. 4번이라고요. 아, 틀렸네요. 그럼 구체적이게 2차 부등식의 내용 중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틀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할 겁니다. 친구야, 이 문제를 풀어보렴.
2번이라고 답변한답니다. 아, 이 친구는 모르겠답니다. 그럼 과제 문제의 틀린 원인은 구성 개념인 2차 부등식이었지만 그 2차 부등식이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2차 방정식을 잘 몰라서 틀린 거로 원인을 파악한 겁니다. 그럼 저는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친구에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친구는 4번이라고 답변을 한답니다. 틀렸네요. 방금 개념을 배웠지만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 저는 문제를 해설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걸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방금 2차 방정식의 문제와 똑같은 숫자만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시켜볼 겁니다. 친구야, 이 문제를 풀어보려. 친구는 4번이라고 답변한답니다. 아, 이번엔 맞았습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이 틀렸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보니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좀 더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지금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한 번 더 개념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방금 전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풀려볼 겁니다. 친구야, 풀어보려. 3번이라고 답한답니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에서 그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 중 많은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럼 2차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라고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친구는 답변을 할 겁니다. 3번이라고 답변을 하겠답니다. 정답이랍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의 오답 원인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까지 보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2차 부등식의 내용을 풀려볼 겁니다. 아까 전에 틀렸던 그 문제입니다. 친구는 4번이라고 답한답니다. 맞았답니다. 이렇게 과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은 이 표와 같습니다. 친구는 과제 문제를 틀렸었는데 이 틀린 구성 개념 요소를 따져보니 2차 부등식, 삼각 부등식, 3차 함수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맞았고 2차 부등식의 내용을 틀렸습니다. 그럼 저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것이고 2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서 최종적으로 2차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걸 마무리를 통해 이 내용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틀린 원인에 대해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 아니고 다음 수업, 그 다다음 수업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개념이 나타나면 학생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학생의 장단점이 파악이 될 것이고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며 학생이 모르는 부분 위주로 문제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같이 오답 원인을 찾아가며 해결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까요? 이 역할을 제가 아닌 메신저 프로그램이 대신합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장단점이 명확해지면 점점 출제되는 문제 수는 줄어들 겁니다. 제가 사전 면담을 통해서 학생을 파악한 것처럼 메신저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 시 심리 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향을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데이터에 따라 학생의 성향, 성취도 그리고 진도 등이 변화해 나갑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유형으로만 문제를 구분합니다. 오답 원인은 문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들은 사용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저희는 오답 원인을 분석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둘째로 기존 프로그램들의 데이터는 정답률과 오답률로만 비교를 하지 저희처럼 어느 문제를 출제할지 말지를 정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설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